안녕하세요. 금융나치만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승인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근데 금액이 좀 큽니다. 후순위로 3억 원. 후순위로 3억 원. 우리 집 아파트가 2억 조금 나가는데 역시 사는 곳이 틀린 것 같아요. 이제 저희하고는 우리 일반 서민들하고는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이 대출이란 걸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한번 그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아파트 담보대출은 일반 먼저 시중은행에서 많이 대출을 받죠. 그리고 나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후순위로 받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자일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금 대출이라는 거 있어요. 사업자금 아파트 담보대출 이렇게 해서 후순위로 대출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보통 금리가 등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6에서 8%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사업자만 있는 게 아니죠. 직장인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직업은 아니지만 무직자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 이분들, 여기 또 법인 대표,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 대표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사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세 가지에 이분이 끼니까, 무직자가 끼니까 직업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네. 자, 이 세 종류의 직업은 좀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순위로 1억 원 이상의 담보대출이 있다면 이 이상을 추가로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1억 이상을 이용할 수 있고 아파트 시세의 60%, 근데 투기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다르죠. 40%. 이 자금 용도 증빙을 해야 돼요. 왜 돈을 썼는지, 어디다 썼는지 그런 증빙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이유 때문에 은행에서 취급을 잘 안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한데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분들이 대부업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현재 우리나라 이 대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정부에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 근데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대부업 대출은 가계대출로 보이질 않으니까, 지금 가계자금, 가계대출 막는다고 그런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정부가 원하는 지표상에는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가계대출 내려가지 않느냐, 아니면 늘어나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피해자죠, 한마디로. 이분들은 현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대부업의 고금리만 이용하게 되고, 지금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대부업 고금리 이용하신 분들. 오늘 이 상품 내용 잘 들으세요. 비록 이분이 후순위 담보대출로 이용하긴 했지만 이런 분들도 저금리로 갈아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후순위로 대부업의 고금리 이용하고 있다, 그럼 자기 자신이 포함이 되는지 잘 보고, 그리고 나서 포함이 된다면 가능한 저금리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려드릴 고객님의 직업은 제목에 적어져 있긴 합니다. 바로 무직자. 그럼 아까 뭐랬죠? 대출받기 어려워요. 특히 무직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증빙이 안 되다 보니까 더더욱 받기가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이분도 당연히 은행이고 어디 알아봤겠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주신 거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34평짜리 아파트고요. 7층입니다. 이 이상은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강남구. 저희 담보대출 취급하는 상담사들이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죠. 일반 매매라든가 구입자금 이런 건 어려워요. 사업자금이나 지금 오늘 안내해드리는 이 상품이나 이런 상품을 취급할 때는 좋아하죠. 왜? 아파트 가격이 높으니까 그만큼 대출금도 높게 나가서. 자, 이 아파트의 KB 시세를 보니까 일반가로 19억 5천만 원. 동네가 틀리니까 아파트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19억 5천이면 2억 5천 잡고 우리 집이 8채 머리야. 우리 집 8채를 살 수 있어. 진짜. 자, 1순위 선순위로 대출이 은행에 7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대출 금액만 보자면야 뭐 어마어마하죠. 7억 5천이면 솔직히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갚어? 빚을 내도 갚을 일이 깝깝하죠. 근데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돼요. 40% 됩니까? 40% 정도 되네요. 그냥 아파트 시세의 40%만 대출을 받았어 라고 하면 와, 대출 많이 안 받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서민은 7억 5천 그래서 아이고 머리야. 자, 그런데 이분께서 현재 무직이다 보니까 소득 증빙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원래 이분이 무직자는 아니고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인데 소득 확인 안 되고 재직 확인 안 되고 소득하고 재직 확인이 안 되면 금융사에서는 그냥 무직자로 보죠. 무직자면은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분께서 후순위로 담보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나 하고 알아보던 과정 중에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한 거죠. 당연히 무직자는 일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요즘 이런 고객님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곳이 있어요. 왜? 추천을 안 드리면 대부업 가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돼서 저희가 P2P 상품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P2P 상품을 추천해드린 이유가 금리가 연 8%대에서 10% 이 사이에요. 일반 대부업체에 비하면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낮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거기서 고금리 쓰느니 이거라도 이용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처음에는 할까 말까 이 상품을 추천을 드릴까 말까 처음 이 상품이 나왔을 때요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추천을 안 해드리니까 다들 대부업체 가가지고 대출 받으시는 거예요. 당장 자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 아무리 24%라고 하더라도 갖다 써야지.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높은 이자를 쓰느니 차라리 P2P 금리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거 금융사 이금융권은 금리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걸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이분께서 필요한 자금이 3억 원. 와, 비싼 아파트에 좋은 곳에 사시는 분이라서 그런가? 금액 뭐 필요한 금액이 자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뭐 솔직히 저한테 알려주진 않아도 상관없는데 워낙 좀 그쪽 사시는 분들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궁금하기도 해서 하고 해서 물어봤는데 뭐 조그만 사업은 안 하시려고 그런데요. 근데 자금이 본인도 한 5억 정도 들고 말할수록 이렇게 힘이 빠지냐. 5억 정도 있는데 한 3억 정도 부족해서 이거 담보로 해가지고 3억만 한번 좀 쓰려고 그런다. 고객님 3억이어도 이거 이자가 솔직히 좀 굉장히 높은데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자가 어느 정도나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오냐 했더니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는데 괜찮으실까요? 10%만 하더라도 3억에 3천이니까 한 달에 이자만, 월 이자만 약 한 260? 그 정도 되죠. 거의 무직이지만 프리랜서랬죠. 이건 한 달 소득이 그 정도 이자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상품으로 진행했어요. 그랬더니만 3억 원의 금리가 8.9% 적용이 됐습니다. 월 이자 222만 5천. 쿨합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아파트 시세가 뭐 19억 5천이니까 뭐 3억이야. 아니, 은행 대출 7억 5천밖에 없으니까 3억 정도는 쉽게 나가죠. 여기는 투기지역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상품은. 다만 대출이 나가는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가 어떻게 되냐면 어디다 적을까? 우리 쉽게 말하는 강남 상구 있죠? 이쪽은 85%. 그 다음 광역시 80%. 그 외 75%. 많이는 안 나가요. 대신에 이제 85%라는 뜻은 아파트 시세의 85% 그러겠지만 기존에 선순위로 잡혀져 있는 금액의 원금을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을 받았어. 은행에서. 근데 그동안 계속 갚아 나갔어요. 그리고 한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 아파트의 설정은 처음에 1억 받았던 금액에 대한 설정 1억 2천만 원이 설정이 돼 있어요. 보통. 그럼 1억 2천에서 가능할 수 있는 금액들을 이제 따지거든요. 금융사들은 후수에 나갈 때. 근데 이 상품은 그 설정 금액이 아니라 그냥 원금 기준으로 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원금을 좀 많이 상환하신 분이라면 시중은행에서 금융사에서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상품 이용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KB 시세로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 현재 매매가 되고 있는 매매가라든가 아니면은 낙찰가, 아무래도 P2P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낙찰가나 이런 매매가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서 뭐 예를 들어서 KB 시세가 3억이다. 하지만 매매가라든가 낙찰료 보니까 뭐 한 2억 8천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럼 2억 8천으로 계산을 해버려요. 거기서 뭐 85, 80, 75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후순위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고금리로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1순위하고 2순위하고 합한 금액이 이 지역에 맞는 이만큼의 금액이 안 된다면 한번 이 상품을 이용해서 후순위 담보대출 저금리로 한번 대안을 해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자 절감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현재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고객님께서 비록 무직자에 속하긴 하지만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로 3억 원을 이용하신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사례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